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테슬라의 최근 소식들을 정리해봤으며 반도체는 5월에서 8월까지는 사실상 AI 일변도였죠. 그러다가 논AI로 일부 컨센이 8월 말부터 빠르게 이동했던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PC와 DRAM 그리고 낸드 쪽에서 바뀐 내용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테슬라 소식은 모델 3 하이엔드 가격 인하와 미국에서의 모델 Y 재고, 감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볼까 합니다. 테슬라 자료는 네이버 콘텐츠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었던 내용을 발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 3 하이랜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외형이라기보다도 조금 더 가격적인 면에 가까웠습니다. 기존의 루머에서는 컨센상 20만 위안 이 정도의 컨센이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비용 절감을 통해서 가격이 구모델 3 대비 낮아졌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판매 가격 대비 14%가 낮은 거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가격 인하를 포함하고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이 가정할 만한 요소가 있었죠. 그런데 우려를 완전히 씻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훌륭해 보이는데 가격이 낮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아했던 부분이 풀렸죠. 실제 모델 3의 하이랜드 출시 이후 중국에서도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실적 차원에서 볼 때는 현재 분기 실적에는 9월의 중국 판매량이 얼마만큼 올라오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 모델 3 생산 라인을 하이랜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램프업 초기의 생산량이 다소 적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델 3 하이랜드가 중국 내에서 워낙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 저렴할까 싶어서 기다리던 20만 위안이면 굉장히 저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신규 구매를 기다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수요가 모델 Y로 전환됐는데 다시 모델 Y의 구매가 재개된 것이죠. 당시 루머보단 비싼 가격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모델 Y가 생각보다 저렴해졌고 올해 말까지 중국 신에너지차의 텍스 크레딧이 유지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빠르게 모델 Y 수요로 옮겨갔습니다. 기존에 2주 정도였던 딜리버리 데이츠가 이제 6주에서 8주까지 많이 늘었죠. 아무래도 원활한 물류 효율이나 생산 그리고 재고 관리를 위해서는 2개월 정도의 백로그를 두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젠 건강한 수준으로 다시 회복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았던 내용은 차이나 애널리스트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생산 목표치가 올라오고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당초 첫 월에 원래 1만 대 수준으로 생산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 정도는 원래 월 3만 대 정도를 생산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였죠. 그런데 실제 최근의 생산 목표치는 1200대로 이 정도면 평소에 월 3만 대 수준만큼 완전히 정상화됨을 의미합니다. 모델 3의 최근 하이랜드 수요는 좋음을 확인했고 중요한 건 공급에서의 빠른 회복이었는데 지금 속도대로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주 마이크로한 거긴 하지만 컨센 상회였습니다. 이번 주 테슬라의 주간 보험 등록 대수, 이거는 내수 판매량이랑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내수 판매가 예상 대비 좀 적었는데 8월에 시범 생산 그리고 9월에 이제 생산량을 모델 3 이전만큼 늘리기 중입니다. 교체의 영향을 이번에 처음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구분을 한번 시켜보면 주간으로 원래 3,000대 정도의 내수로 돌려서 판매하고 있었던 분량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출 중이었죠. 그 부분을 1,500대 정도만 판매된 것으로 보아 생산 라인 교체에 따른 영향을 받은 첫 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주 기록은 1541대인데 지금 당장의 유럽향 수출 선박은 3분기가 아닌 4분기부터 지금 가면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2주간의 모델 3 생산량이 중국 내부에서 어느 정도로 팔릴 것이냐에 따라서 3분기 인도량이 약간 차이 날 듯합니다. 모델 3 하이랜드 전환에 따른 생산량 감소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하이랜드가 발표되는 날 모델 S와 X의 가격 인하가 함께 있었습니다. FSD 가격 인하도 있었죠. 모델 S의 가격은 15% 인하가 됐고 그리고 모델 X는 19% 인하됐는데요. 요 사실은 중간에 8월쯤에 기존 재고분에 대해서 할인을 한번 하고 있었는데 정규 가격으로는 한 번에 19%를 내린 것입니다. 사실 좋은 내용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좋았던 것은 모델 X는 SUV이기 때문에 8만 달러까지가 리밋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IRA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모델 X에 한해서는 만족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7,500달러의 크레딧을 수령할 시 실구매 가격은 72,490달러로 무려 이전 가격 대비 26% 인하된 수준입니다. 가격 인하를 통한 수요 증진이 결국엔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가동률을 최대로 유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좀 더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생산 가동률 방어를 위해 마진을 위에서 일부러 포기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재고가 미국 내에서는 꽤 증가해 있는 것 같아서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고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제 하루 이틀 움직임으로 크게 개의치는 않았으나 추세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소스로 확인할 때는 최근 긍정적으로 물론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만큼 내려갈지 정상적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만 아직은 오른쪽의 추세로 확인할 때는 아직 증가 추세가 꺾인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해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세적으로 좋아지냐 나빠지냐 정도만 확인하시는 게 좋고, 사실은 이런 재고 이슈는 자동차 기업에게는 원래 중간중간에 계속 관리를 하면서 가는 것인데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좀 마이크로하게 보는 것이긴 합니다. 어쨌든 재고 이슈는 자동차 기업에겐 아직 역풍 구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주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비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차 대출 금리는 8월 기준 7.4%로 전월 7.18% 비해서 계속 증가했습니다. 신차 대출 금리는 대출 환경이 지금 계속해서 경직되고 그로스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 전까지는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금리 인하 컨센이 내년 5월에서 6월 정도임을 생각한다면 시차를 두고 순풍보다는 계속해서 역풍이 부는 구간 속에 있죠. 다만 주식은 결국엔 지금 점점 더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를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어디까지 소비가 줄어들 것인가를 확인하는 국면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좋지 않지만 반대로 인하되는 국면에서는 순풍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고용이 크게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씨가 꺼져야 가능하겠죠. 고용이 깨져서 금리를 내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소비력 있는 소비자의 감소가 훨씬 더 크게 시장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금리가 올라간 만큼 테슬라도 시차를 두고 파이낸싱 가격을 올렸죠. 기가 텍사스는 3분기부터 약간의 감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이게 기억을 잘 해보니까 6월 말에 모델 Y의 생산 라인을 일부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노동자들을 사이버 트럭 생산 라인으로 보냈었다고 당시 뉴스가 나왔는데, 원래 이 당시에는 5일 정도 감산을 지속하고 나서 그 노동자 시프트를 다시 모델 Y로 옮겨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증산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이 감산 정도를 유지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모델 Y의 재고가 증가한 시점이 8월 초부터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정을 생각해보면 테슬라의 내부적인 판단으로 볼 땐 신규 주문량이 적게 들어오고 이것에 따라 신규 인도량이 약 4주 뒤에 줄어들 것임이 예상이 가능했고, 재고 증가로 살짝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당시에 사이버 트럭으로 조립 라인 일부를 옮겨가지고 램프업에 신경을 쓰면서 노동자들을 보내서 모델 Y를 약간 감산한 정책을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여기서 이에 대해서 기가 텍사스 드론 영상을 올려주시는 제프 로버트는 트윗으로 물어볼 때 현재 모델 Y의 생산량을 늘리진 않고 정비하면서 생산성 업그레이드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감안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 러프하게 처리되고 있는 상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짝의 문제는 생각보다 기가 텍사스 주차장 영상들을 보면 사이버 트럭의 양산이 쉽지 않은 것은 확인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 8월 24일 날 일론 머스크가 발언하기에도 생산에 어려움을 꽤 겪고 있다고 토로했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상당히 멋있고 이 픽업 트럭을 좋아하는 미국인에게는 기대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에서 현재 중요했던 것은 하이랜드 생산량이 중국 내에서 얼마나 주간으로 빨리 올라오고 있느냐에 대한 정보와 기가 텍사스의 일부 감산에 대해서 사이버 트럭 양산이 선결 조건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모델 Y의 재고가 일부 하락하는 순간 다시 모델 Y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어 증산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모델 Y 재고를 당분간 조금 살펴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최근 반도체에서 8월 말부터 부쩍 어떤 전통 반도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쪽으로 서버와 PC향 코멘트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코멘트가 조금 톤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한국에서도 조금 변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반도체에서 컨센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타이틀을 한 장에 요약을 했는데, 위 자료는 넵콘 반도체 섹터 체크, 논 AI 추세 변환, 여기에 대해서 담은 자료로 발간되어 있습니다. 이번 8월 31일 델의 실적 발표 이후에 델은 25% 상승했으나 엔비디아는 8% 하락했는데요. 여기에 여러가지 사실 요인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기업 자체는 엔비디아로서 변한 것이 없지만
에너지 섹터로의 수급이 이동됐다는 점과 8월 초반에는 오직 온리 AI 쪽으로 추세가 반영되다가 이제는 그런 프리미엄이 일부 빠질 수 있게끔 논 AI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빠진 이유 중에 한 1, 2%는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코어웨이브 루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땐 크게 개의치는 않으셔도 될 내용입니다. 워낙에 생태계를 키우는 차원에서 벌어들인 돈 중 일부를 수많은 기업, 사실은 스타트업한테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고, 코어웨이브에 대해서 그런 리포트에서는 안 좋게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코어웨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해서 오픈 AI의 챗GPT 컴퓨팅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AI 가속기 컴퓨팅만을 사스처럼 판매하는 GPU 클라우드 기업이죠. 그래서 해당 루머는 위협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지난 8월 28일부터 처음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내용이 발간됐습니다. 논 AI가 약간의 업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죠. 대만의 전통 클라우드형 에이스피드의 반도체 수주를 볼 때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전통 클라우드 서버의 출하량이 늘어날 거란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CT에서 나온 마이크론과 삼성 관련 레포트였는데요. 삼성은 4분기부터 엔비디아 HBM에 들어갈 거라 예상하는 것이었고,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주요 D램 플레이어들의 전망을 볼 때 하반기 D램 가격이 분기마다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3분기에 삼성이 20% 정도 웨이퍼 스타트를 추가로 줄여들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공급 감산에 의한 가격의 바텀아웃을 예상하고 있죠. 세 번째는 모건 스탠리의 웨스턴 디지털 코멘트였는데, 웨스턴 디지털은 낸드 분야에서 탑4의 기업이죠. 여전히 공급 과잉이 유지되고 있는 건 맞지만 모듈 하우스나 낸드 서플라이어들을 제외하고 고객사들과 유통 채널의 낸드 재고가 3년 내에 계속 낮은 수준이고, 지난 3년 동안 가격 하락기에는 결국엔 각 채널들 입장에서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디플레이션을 많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게 경쟁력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횡보하거나 상승할 시 리스타킹 구간에 들어갈 수 있으며, 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낸드 가격 하락기에도 불구하고 원래 2018년부터 19년에는 인텔이 있었고 20년과 21년엔 중국의 낸드 진입이 있었지만 이번엔 없었다는 점이죠. 네 번째는 델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내용이었는데, 델은 컨슈머 PC뿐만 아니라 커머셜 PC 그리고 서버와 스토리지 사업부가 메인으로서 PC 전반의 수요를 알기에 매우 중요한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논 AI의 흐름을 한번 바꾼 것도 델의 실적 발표 때문이었죠. 이에 델에 대한 자료도 따로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수요를 봤을 때 좋아 보인다는 내용이었고, 커머셜 PC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의 PC 수요가 분기 단위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델이 AI GPU 서버 모듈을 새로 냈는데 이것에 대한 서버 사업부의 주문량의 20%만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략 백록으로 따지자면 2빌리언 정도입니다. 리드 타임은 39주 정도로 지금 주문해도 내년 5월 정도에 받을 것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품 가격의 디플레이션이 피크를 지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PC의 재고 조정은 2분기에 끝난 것이라고 많은 힌트를 주었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 가격 상승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었죠. 또한 새로운 논리 중에 하나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코파일럿이 아직 GA가 되진 않았는데, 이것이 풀리게 되면 내년에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 윈도우 PC의 교체가 있거나 혹은 새 PC로의 스펙업들이 있을 거란 예상을 했던 메이저 플레이어 실적 발표였습니다. 새 PC의 경우에는 AI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리 엣지더라도 디스플레이나 메모리, 낸드, CPU 등을 업그레이드 할 거란 수요였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JP모건도 현재 7월 데이터를 확인할 때 PC의 재고 조정은 2분기에 종료된 것으로 생각되고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3분기부터 종료될 거라고 예상하는 코멘트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뒷장표에 개인적으로 제가 대만 테크 기업들의 월 실적을 팔로우업 중이기 때문에 차트로 보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거맹치의 코멘트였습니다. 마이크론이 낸드 웨이퍼의 계약 가격을 10% 인상했던 것인데 8월에 삼성이 사실은 6월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512기가의 낸드를 가격을 인상을 했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번에 9월에 일부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고무적이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가 먼저 가격의 바텀을 찍고 있는 듯하고 컨슈머도 약간의 업틱을 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재 인텔의 소비자용 메테오 레이크가 중요한데, 톰스 하드웨어에 따르면 9월 19일과 20일 다다음 주죠.
그 당시에 산호세 컨벤션 센터에서 인텔의 클라이언트 PC용 멘테오 레이크 프로세서와 데이터 센터용 에메랄드 래피즈에 대해서 24년 거를 미리 조금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메랄드 래피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스펙을 공개하진 않겠지만 아마 기대감을 조금 더 올리는 게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만의 테크 매출을 뽑아볼 때 대만의 1위 파운더리와 대만의 1위 팹리스죠. 23년 4월과 1월 기준으로 해서 바닥을 좀 잡고 매출의 가격 인하 하락세가 미디어텍의 경우에는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연말까지는 스마트폰의 매출 성장률이 YOY 대비해서 조금씩은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로 올라오느냐가 테크업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낼 것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시점입니다. AI의 실적 상향은 이제 시작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온리 AI만 상승하는 상황보다 지금 현재 AI 반도체에 대한 프리미엄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구간이란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24년 PER은 현재 25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AI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먼저 생겼냐를 생각해 본다면 신재생의 성장도 결국에는 비용이 기존의 화석연료와 비슷한 프라이스 패리티를 이루고 매년 비용이 빠르게 줄어들자 패리티를 맞추기 시작한 시점부터 빠르게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테슬라라든지 일부 중국 EV를 기준으로 프라이스 패리티를 1, 2년 내에 이루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식은 벌써 빠르게 반영하는 구간에 가깝죠. 마찬가지로 현재 AI는 핵심은 컴퓨팅 능력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모듈이나 트랜스포머 같은 것들은 이전에 있었지만 비용 대비 컴퓨팅 능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롭게 할 수 있는 생성 AI나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것이 많아진 것이고 이전에는 비싸서 못했던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조금 더 미래를 봐서 미리 투자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생각할 땐 지금은 AI의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여기서 마칩니다. 현재 베일리 기포드의 탑픽인 메르카도 리브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무료 공개 중인데 베일리 기포드의 탑 5 기업은 메르카도 리브레, 그리고 두 번째가 엔비디아, 세 번째가 테슬라, 네 번째가 모더나, 다섯 번째가 아마존이죠. 근데 이 메르카도 리브레에 대해서는 꽤 오랜 기간 지금 현재 탑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일리 기포드가 왜 탑픽으로 꼽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읽으시면 한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디테일을 높이기도 하고 쉽게 전해드리지 못했던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